TV. 넷플릭스가 14일 2020년 일본에서 가장 화제가 된 작품 탑10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한국 작품이 5작품이나 들어있었는데요. 1위는 현빈과 손예진 주연의 사랑의 불시착이고 2위가 박서준 주연의 이태원 클라스였습니다. 그 외 김수현 군대 제대 이후 복귀작 사이코지만 괜찮아가 6위를 차지했고 박보검 주연의 청춘의 기록 드라마가 8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만화 원작 작품인 김비서가 왜 그럴까가 이태원 클라스, 주인공인 박서준의 인기에 힘입어 9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본도 전염병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영향으로 넷플릭스로 자연스럽게 옮겨가서 한국 드라마의 재미에 빠진 일본인들이 많은데요. 예전에는 일본 여성분들 중심으로 한국 드라마 시청자가 많아졌다면 전염병 이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 한국에 관심 없던 일본 남성분이나 혐한들도 한국 컨텐츠에 대해 몰랐는데 빠졌다며 한국 드라마 기사의 댓글이 한국 드라마 후기라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럼 이 기사의 일본 반응입니다. 함께 보시죠. 사랑의 불시착에서 한류 무대를 느낀 것은 드라마다운 드라마여서일까? 재벌이라든지 기억상실이라든지 군대라든지 시간 여행이라든지 조금 연하랑 사랑에 빠진다든지 현실적이지 않은 것이 재미있어. 게다가 미남미녀 배우들이 나오니깐 끊을 수가 없어. 심지어 길지만 다시 처음부터 봐도 또 재밌어. 삽입곡을 부르는 가수도 잘 부르고 곡도 가사도 마음에 쏙 들어요. 미생이 좋았어. 김비서와 사이코는 굉장히 좋았어. 한국 좀비 드라마의 킹덤이 사랑의 불시착 다음에 볼만한 가치가 있었어. 좋아 시즌3. 한국의 배우 연기가 정말 훌륭하네요. 보고 있으면 그냥 빠져버려. 일본 드라마는 유희로 느껴져 버려.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사랑의 불시착이나 이태원 클래스는 돈도 많이 들고 재미도 수준도 있지만 디어 마이 아저씨나 슬기로운 의사생활, 동백꽃 필 무렵은 참 와닿는 작품이었어요. 한국 드라마의 무시무시함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일본 드라마는 열심히 해도 좀 힘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사이코지만 괜찮아는 매번 울어버렸어.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본 한국 드라마 중에서 제일 좋을지도 몰라. 오빠 역할하신 분 진짜 연기 잘해. 각자 결함은 있지만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자는 연애 이외의 점도 보고 있으면 감동해버려. 최근 본 것 중에 이런 사랑은 처음이니까도 재미있었을 것 같아. 왕년에 한국 드라마 팬으로 넷플릭스에 묶이지 않았으면 해. 아직도 많은 훌륭한 작품이 있고 이것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정말 아까워. 2020년에는 엄청나게 부부의 세계에 빠졌습니다. 한국 배우들은 연기가 정말 훌륭해. 작품마다 분위기가 확 달라져서 같은 배우 맞나 싶을 정도로야. 더킹의 우보원 씨의 1인 2역도 대단해요. A역, B역과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 A역이 B인 척하는 장면은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A가 B를 따라하는 절묘함이 대단했습니다. 뜻을 모르시는 분은 꼭 봐주세요. 예전 한국 드라마에 전혀 관심 없던 시절 어머니와 무심코 본 유리구두라는 드라마에 빠진 적이 있어요. 친자매가 어릴 적 생이별하고 어른이 되어 다시 만나지만 서로 눈치채지 못한 채 사랑의 라이벌, 주인공의 기억상실이나 있을 수 없는 엇갈림이나 불치병 등 어쨌든 여러가지 요소를 집어넣고 정신 차려보니 최종회까지 보고 있었어요. 한국 드라마 진짜 재밌어. 배우들이 다들 연기를 잘하는 이유는 뭘까? 일본 드라마는 본지 좀 된 것 같지만 우이즈미 히로시 씨는 연기를 잘하는 것 같아. 사랑의 불시착에 푹 빠졌어. 몇 번을 봐도 질리지가 않아. 스테이홈을 촉촉하게 녹여줬어. 아쉬운 것은 일본 드라마. 연기력, 각본, 촬영에 들이는 시간과 돈 다 지고 있어. 한국 드라마는 전부는 아니지만 영상이 어쨌든 깨끗하게 수출을 전제로 한 콘텐츠 구조도 돈을 버는 방법이나 세트 등 세부 사항까지도 영화 같은 작품을 만날 때마다 감탄하게 됩니다. 왜 한국 드라마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봤으면 좋겠어. 나도 그중 하나였지만 각본도 연기도 영상미도 이제 일본 드라마는 허전하게 느껴져요. 저로서는 사이코지만 괜찮아가 인생에서 가장 많이 온 드라마였습니다. 정말 그거야. 혐한인 내가 빠질 줄은 몰랐던 게 사이코지만 괜찮아. 상태 역할한 사람 너무 잘해. 나도 사이코 꽤 좋았어. 기항우. 이것은 절대 추천합니다. 처음에 어떨까?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지금은 기왕호를 보니 멈출 수가 없네요. 아직 11화 정도밖에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한국 드라마 전혀 흥미가 없었지만 전염병이 되기 전에 친구가 사랑의 불시착을 강하게 권해서 거기서부터 푹 빠졌어요. 설마 제가 한국 드라마에 빠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 일본 TV는 뉴스뿐이고요. 대부분이 재미가 없어요. 정보방송은 정치인 비판만 하고
드라마 기획사의 생색내기나 부모 후광을 보고 나온 배우들 뿐이라 지겨워요. 확실히 여성을 그리는 방법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10년 전 시크릿 가든이나 15년 전 내 이름은 김삼순에서도 강한 여성으로 자립하며 남성도 그런 점을 좋아하는 연애의 패턴으로 여성 시청자를 매료시켰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한국 작가들은 압도적으로 여성이 많고 또 그녀들이 캐스팅 권한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사회는 다르겠지만 TV 드라마 세계에서 여성의 의견이 중요시 되는 것이 매력적인 캐릭터를 낳는 게 아닐까요? 전 세계 드라마 시청자는 여성이 더 많잖아요. 일본 드라마는 확실히 재미없고 재미있는 건 대개 배우나 각본 나름이지만 일본은 연기력 없어도 외모도 각본도 맛이 없고 봐도 재미없으니까. 한국 드라마나 중국 드라마는 판타지 세계에서 꿈 같은 것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열중하게 돼버려. 다음에 어떻게 되냐고? 예상치도 못한 전개로 계속 보는 한국 드라마, 일본 드라마에는 그것이 없어. 사이코, 스타트업은 감동 있고 눈물도 있고 웃음도 있고 최고로 재밌습니다. 자꾸자꾸 멈추지 않고 계속 봤어요. 독대비를 지금 와서 봤는데 이미 최고였어요. 음악도 최고죠. 좀 더 일찍 봤으면 좋겠어요. 공유씨 멋져요. 한국 드라마는 인간 심리 묘사를 잘해서 감정이입하기 쉬워. 일본은 드라마를 포함한 예능은 한국의 완패잖아.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지만 저는 한국 사극을 더 좋아해요. 대장금 허주는 몇 번을 봐도 실증나지 않아요. 한국 사극을 너무 많이 봤어. 동이 같은 드라마를 보면 한국 역사가 너무 궁금해져서 검색도 해봤지. 연애물은 일본에도 많아서 재미없어. 부부의 세계를 보고 싶어요. 넷플릭스에서도 볼 수 없고 렌탈도 안 하고 있는데 빨리 보고 싶구나. 요즘 일본 드라마가 재미없어서 잠시 봤던 사랑에 불시착에 푹 빠져버렸어. 영상도 이쁘고 말도 멋지고 남자 배우 모두 멋지고 조연도 멋지고 현실과 패러디 교차. 게다가 야한 장면도 없고 빠른 전개. 이제 말하면 되지. 일본 드라마 좀 배우지 그래? 현실 정치 이슈는 제쳐두고 특히 사극은 감동으로 흔들린 작품이 많아. 한류를 보기 시작하자 일본 대하 드라마 등은 심심해서 볼 수 없게 됐어. 시대물은 거의 다 봤어. 현대물인 사랑의 불시착도 그런대로 재미있었어. 한류 역사물을 보셨다면 중국 화류를 보시면 역사의 길이를 실감하실 거예요. 스케일의 차이를 느낍니다. 중국 역사물도 당연히 봤지요. 가장 재미있었던 곳은 강희왕조. 그러나 가슴 깊이 스며드는 것은 역시 한류. 불멸의 이순신, 태국 드라마도 생각보다 재밌어요. 한국 드라마의 훌륭함은 가족애라고 생각해요. 젊은 사람들의 연애 드라마는 나 같은 50대 이상의 사람은 전혀 재미없어. 하지만 한류 드라마는 가족을 소재로 넣으니 어떤 연령에서도 즐겁게 볼 수 있었어요. 일본 드라마도 조금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정했으면 좋겠네요. 굿닥터 일본판을 보고 나서 한국판을 봤는데 압도적으로 한국판이 좋았어. 한국 드라마 정말 싫어했었는데 그 작품부터 보는 게 바뀌었어. 겨울연가 때부터 쭉 계속 보고 있습니다. 길어도 보고 있으면 친근감이 생겨요. 솔직히 한국 드라마를 보고 나서 일본 드라마는 재미없어요. 표현력도 굉장하고 스케일이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아요.